실질적으로 청년대학부에서 훈련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일종의 이 제자반일 경우에 소그룹으로 제자반일 경우랑 그러니까 LTC 제자학교식일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눠서 또 실제적인 것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자반으로 갈 경우에 커리에 대한 그 기획과 그 훈련 일정표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제자 훈련의 그 교재를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 그 1년짜리하고 사역훈련 교재 2년짜리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좀 훈련 커리를 짜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1년짜리의 제자훈련 교재 그것은 모두 세 파트로 되어 있죠. 거기에 1권이 일종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원의 어떤 확신, 또 이 베이직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거기서, 몇 과 정도를, 뽑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2권이 일종의 미니 조직신학과 같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공부를 한, 10여 차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이 또 두 번째 단계에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크리스찬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것들이 또 10여 주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적절하게 뽑아가지고 커리를 작성하시되 옥 목사님의 그 사역훈련 교재 제 2년째 들어가는 그 과정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교회론과 관련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한 것이 사실상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철학의 가장 백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꼭 훈련 내용 가운데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뭐 소그룹 사역에 대한 거라든가 기능학적 성경 공부에 대한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30주를 훈련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20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10주부터 출발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하셔서 결정하신 다음에 이 가장 적합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단기 제자반 한 10주 정도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그것은 제자반을 거치고 리더가 됐을 때 리더 모임에서 보충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미 어느 순간에 완전히 FM으로 제공되는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제자반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간다고 할 때 한 3년 정도 지나면 예를 들면 정식으로 한 25주, 30주 정도의 훈련을 거치고 리더가 되는 풍토가 조성될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군이 발전한 걸 보면 육사 10기, 11기부터가 정규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비정규 과정 같이 이 약간의 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처음에 건물을 세워나가는 그 비계목이 있습니다. 비계목을 의지해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비계목들을 다 없앱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대학부의 소그룹 리더를 처음부터 다 기둥 같은 사람으로 다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비정규 과정 같은 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일종의 비계목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계목의 역할을 일정한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정말 기둥 같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정규 제자훈련이 정착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제자훈련을 잘 하고자 할 때는 처음에 잘 모아가지고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출결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결석하거나 뭐 지각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 만약 결석했을 때는 반드시 보충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나 이런 일들도 너무 잦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 그래서 임하는 사람이 정말 훈련자로서 임하도록 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훈련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룰랄라 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각오하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반 오리엔테이션 때는 훈련 기간 동안에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까지 그 각오하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어떤 스피릿을 심어주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숙제를 내주고 어떤 것을 점검해주고, 또 때로는 가끔 뭐 어떤 좀 시험 같은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이 피훈련생들이 얼마나 소화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 수준과 반응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해가는 그런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훈련 기간 중에는 반드시 MT와 같이 함께 좀 숙박하면서 지내는 그런 경험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반이 일어날 때 하루에 어떤 샘플 데이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통 저녁 때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7시부터 한 10시까지 한다 그러면 7시부터 한 7시 한 반까지는 예를 들면은 같이 음식물 다과 같은 것들, 또 밥 안 먹고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먹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20-30분 정도는 반드시 큐티 쉐어링을 꼭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큐티 맨이 되도록 돕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20-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시간 반 정도는 그날 공부할 이 그룹 바이오 스터디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이 있겠죠. 훈련가를 중심으로 하는 훈련 목적의 그룹 바이오 스터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또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대략 이런 식의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특별히 이 제자 훈련하는 그 시간 중에 이 훈련가가 한 5분 정도의 미니 메시지를 하고 같이 함께 한 10분 이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같은 일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 제자반은 10주를 하든 20주를 하든 그것이 발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탐색기에서 변화기에서 또 행동기에서 종료기,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지식도 필요하고 각 단계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위하여서는 IBP의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꼭 참조해 보실 것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훈련생들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공동체를 섬기는 정신, 또는 그런 것들을 함양하고 교회나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받는 그 때뿐만 아니라 별도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한다든가, 소그룹이 다 돌아가는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출석 체크하는 일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또는 주보 적기를 특별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좀 이런 막 일도 좀 해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서 단순히 머리로 인지적으로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같이 좀 훈련되도록 하는 정신적인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자 훈련하는 이 교육자들의 시간 사용의 문제도 좀 큽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육자들이 특히 정기 집회 중에 GBS 할 때에는 좀 돌아다녀 보면서 어떻게 좀 이런 소그룹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이 피훈련생들을 에게 어떤 그 일거리를 줘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고, 또 소그룹 리더장들을 만나서 별도로 좀 저들을 구비시켜주는 그런 일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집회 전에 또 주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들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훈련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면서 같이 좀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훈련가의 라이프 스타일은 훈련 중심으로 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적인 면에서 아주 절제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다른 이 비중심적인 것들은 좀 자르는 그 일이 필요하고, 이 훈련 위주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일정 정도 하고 나서는 또 방학을 갖는다든가 하는 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한 명의 그 교육자나 훈련가가 소수의 사람들과 소그룹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LTC 또는 LTS식, 그러니까 제자 학교식의 그 운영에 있어서의 좀 실제적인 내용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리를 기획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원보고마 협의회에서 지금 자료집으로 나오고 있는 이 LTC 자료 모음집이 있습니다. 거의 한 4-5권의 아주 큰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제자훈련 과정에 그 강의안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와 그 강의안 흐름들을 보시면, 우리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일단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제자학교식의 이런 강의는 한 명의 교육자가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장 그 주제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일종의 좀 짜깁기식으로 엮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강사가 누가 좋은지, 강사 발굴하고 강사들을 잘 파악하는 그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강사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의 그 역량이라고 보는데, 우선은 교육자 자신이 어느 정도 감당하고 교육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야 되겠고, 또 가능하면 그 교회 안에서 청년대학부를 경험해본,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도 발굴해가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평신도 아주 좋은 지도자가 있을 경우에 그에게 다른 사람이 했던 강의안 같은 것들을 주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사람을 강사로서 키워가는 그 일도 사실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웬만큼 이 공동체 생활을 해보고 또 신앙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좀 강의한 샘플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참고 자료들을 주고 참고 도서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하면은 잘 준비해서 나름대로 훌륭한 강의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우선 잘 발굴하고 개발하는 그 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시 이 일도 홍보하고 모집하는 그런 일들도 과정이 다 필요하겠는데, 그거는 아까 제자반의 경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또 이 LTC나 LTS 자체도 전체를 10명이든 15명이든 전체를 한 그룹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강의 듣고 훈련받은 내용을 서로 나누는 그런 형태의 그 모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요원 같은 사람들이 좀 받쳐주는 그런 그 사람들의 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LTC 규모가 좀 클 경우에는 찬양 리더도 그 안에서 필요하고, 재정관계를 맡는 회계라든가, 또 이것을 잘 맞추면 10주든 15주든 수료식도 아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료식 할 때에는 훈련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간증 같은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수료식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도 좀 초대해가지고 훈련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정기 집회 중에
좀 성대하게 이 수료식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 훈련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나도 저 훈련 과정에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그 수료식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이 LTC나 LTS가 하기 좀 어렵다고 한다면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해보는 방식도 권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진정한 의미의 교회 연합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제자반이든 제자학교든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 그들을 위한 이 세워진 휴먼웨어의 애프터 서비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워진 이 휴먼웨어들의 가장 중요한 애프터 서비스는 그들이 리더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리더 모임을 통해서 계속 도전받고 스피릿을 다시 한번 함양하고 또 실질적인 리더로서 뛰어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또 나누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 준비하고 하는 그 리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 제자반 또는 LTC, 그 수료식을 했던 그 사람들 중심으로, 애프터 같은 것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 같은 제자반 출신들이, 같은 기의 제자반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 나누거나 어떻게 제자반 때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 가고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제자반 애프터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같이 수료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좀 회장 역할을 해야 될지 또 뭐 총무 역할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제자반 애프터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서로를 살펴주고 세워가는 그래서 이 좀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 휴먼웨어 세우기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반을 거쳤지만 소그룹 리더가 안 됐거나 또는 못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그룹 리더 이외에 공동체에서 다른 면으로 섬길 수 있는 것, 또 그 일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알려주면서 그들이 어떤 상처를 받거나 또는 오해를 하거나 또 어떤 쓴뿌리를 갖지 아니하도록 잘 배려해주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소그룹 리더만이 최고의 영광이고 거기에 끼지 못했거나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잘못입니다. 어떤 은사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다양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 모임이 커지다 보면은 리더 모임에서 또 리더 역할하는 소그룹 리더장 또는 중간 리더들 그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리더 모임에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육자나 최고 리더와 함께 중간 리더들의 별도의 모임도 좀 간헐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매주 하는 리더 모임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되기는 어렵고 교육자와 함께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류한다든가 또는 좀 재미있는 그러한 나눔의 것을 위주로 하면서 갖는다든가 하는 서로 좀 풀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진 휴먼웨어들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차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도 잘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훈련받고 또 훈련 이후에 세워져서 계속 일하고 하는 일들에 아주 지치지 않고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또 역량을 키워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동체의 휴머니어를 세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또 중요한 리더가 되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어 엮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목회의 본질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